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번 문제에서는 세 가지 섹터 통해 두 분의 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지 함께 열어볼게요. 네, 로봇과 2차 전지 그리고 우주항공입니다. 이 중 상승 기대감 이어질 섹터는 이라고 제시가 됐는데요. 먼저 로봇입니다.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관련주들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CS2026에서 이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공개될 거다라는 기대감 끊임없이 관련주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글로벌 기업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에 나설 거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내년이 로봇주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이 안에서도 오늘 엔캠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중국 CATL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액 공급을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엔캠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도 계속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 2차 전지 소재 기업 CNRN과 함께 이 LFP 양극재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계속 글로벌적으로 좀 수주 소식 연일 나타나면서 이제 2차 전지의 시작 돌아오지 않을까 또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주항공입니다. 이 전일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 발사 직후에 추락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관련주들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는 분위기가 또 달랐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도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비츠로 넥스텍 17% 상승 흐름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한다면 어느 섹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최우선일까요? 하나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로봇 대 2차 전지 대 우주항공. 이번에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그런 선택지가 3개가 나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신지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2차 전지는 없고요. 예, 우주항공과 로봇이 각각 한 표씩 받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가장 좀 핫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실제로 급등하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두 섹터인데 자, 먼저 우주항공부터 가볼게요. 밑에 피처링 해가지고 스페이스 X 이제 상장 얘기가 있는데 사실 상장이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하반기 정도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 이슈로 1년 내내 끌고 갈 수 있을지 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 IPO를 하려고 하면 이 IPO 주관사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IPO 주관사가 미국에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빠르면 6개월 내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실적이 찍히지 않는 테마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스페이스 X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간 발사 건수가 무려 158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5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 위성을 쏜다라고 하면 10개 중 5개는 스페이스 X가 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핵심은 재사용 로켓인 거죠. 이제 팔콘 9이라고 있는데 일단 쏘고 나서 버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로켓이 내려와서 착륙하고 여러 번 재사용되게 됩니다. 아마 저희 그 영상이 있을 텐데 PD님이 좀 찾아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발사 비용이 과거 대비 무려 80% 이상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발사하는데 약 7천만 달러 정도 수준인 거죠. 그렇게 비용이 낮아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또 이제 단순하게 이 스페이스X가 로켓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스타링크 통신 사업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X 내에는 로켓을 만들고 쏘고 그다음에 통신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통신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오는 구조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타링크가 지금 150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가입자가 무려 800만 명이나 가능합니다. 요즘에 비행기 타고
와이파이 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스타링크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스페이스 X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주 항공 테마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고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스타링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00기가 이상 궤도에 올라가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1,100명까지 늘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막 한 달에 월 평균 80달러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스타링크 하나만으로 연 매출이 약 114억 달러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페이스 X가 지금 현재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뭐 과거에 뭐 테슬라처럼 숫자가 안 찍히는데 그렇게 몸값이 올라가 있는 IPO가 아니라 일단 올해는 150억 달러가 숫자가 찍힐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최대 240억 달러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50억 % 안팎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좀 화면에 나오는 건가요? 재사용되는 로켓. 예, 저게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잖아요. 네네네. 예. 저렇게 이제 재사용이 되다 보니까 저렴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우주항공 테마라는 게 이미 돈을 벌고 있고 수요가 검증되어 있다. 다만 이러면 어떻게 스페이스 X와 관련된 테마주를 국내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애로 보는 종목이 관련주 중에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스타링크와 관련된 콘택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스타렉스가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지상에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 받아주는 지상국을 만드는 그 회사가 컨택이니까 이런 데들은 사실 앞으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옥석 가리기만 잘한다라고 하면 우주항공 테마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스페이스X가 아마 뭐 내년 그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일정이 아닐까 싶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스페이스X에 투자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맞아요. 아마 이제 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국내 주식 중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윤곽이 드러날 거고 혹은 직접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공모가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내년에 관련 이슈들 저희도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네. 로봇, 뭐 오늘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뭐 사실 11월, 12월은 바이오 아니면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로봇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한테요? 네. 예. 로봇을 테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섹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또 솔직하게 말하면은 안 되는데 테마인 경향이 좀 크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시청자분들께도 테마주랑 섹터를 구분을 어떻게 짓냐라고 여쭤보면은 아마 많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이클을 유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는 말 그대로 어떤 재료에 의한 그 반응들이 있는 거죠. 반짝. 그렇죠. 사이클이 없는 것이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섹터 같은 경우 우리가 반도체를 테마라고 안 하잖아요. 말 그대로 반도체의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이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섹터는 이제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거를 우리가 보통 섹터라고 하는데 사실 로봇을 지금 현재는 섹터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산업적으로 어떤 이 사이클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는 그런 통계라든지 그런 것들 없기 때문에 성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점차 이제 내년도를 보게 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본격화되는 게 2026년도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어떤 투자라든지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조금씩 나오게 될 거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테마에서 점차 이제 섹터로 가고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테마보다는 섹터라고 어떤 이 산업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시브 자금 같은 대규모 어떤 메이저 수급들이 더 유입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봇 자체는 내년도도 연속성 있게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테슬라도 내년에 이제 100만 대 양산 캐파를 목표로 지금 파일럿 구축을 또 하고 있고 중국의 이제 유비텍은 올해 벌써 수주액만 2천억을 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국내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한 125조 정도 투자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의 한 50조 원을 이 피지컬 AI 쪽에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로봇 쪽은 이제 내년 CES 2026 기대감도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로봇을 저는 좀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섹터가 테마가 섹터가 선정이 됐고요. 아마 얘기들 잘 우리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또 연말 연초에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